이번 시간에는 구조분해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은 거는 이제 구조분해 할당에 대한 이제 문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MDN에. 이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보기. 제가 이제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코드를 봤어요. 이제 오더즈라는 이렇게 있고 배열로 감싸져 있어요. 배열은 각각의 객체들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제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이렇게 이제 얘를 이렇게 봤는데 대괄호로 변수명 앞에 점점점 찍고 변수명 적어주고 대괄호를 감쌌어요. 이 코드를 보는 순간에 이 오더즈는 배열이다 라는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구조분해 할당을 좀 강의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변수에다가 새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여러 개의 리스트를 이제 객체 하나로 이렇게 모아두려고 하는 거, 뭐 GraphQL이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럴 때는 뭐 오브젝트 어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할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 뭐 첫 번째 이제 배열 출력이 되고, 오브젝트 어사인을 이용한 거는 이제 오더즈라는 키가 생기고, 배열을 그대로 오브젝트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오더즈라는 키가 생기고, 이 오더즈에 있는 배열이 이렇게 담기는 형태로 담기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쓰듯이 이렇게 배열에 새로운 변수에 이제 담을 때는 담아도 물론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죠. 자, 이런 거 변수명 앞에 이렇게 대괄호로 치던가 아니면 이제 중괄호, 객체를 표현한 중괄호로 묶는 케이스,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변수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변수를 할당을 할 때 알아서 분해가 돼서 각각의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거를 구조 분해 할당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파이썬에는 있죠. 자바에는 없고. 자바에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레이에서 구조분해 할당하는 거랑 이제 오브젝트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사용법은 이렇게 이제 배열을 푸라는 배열을 1, 2, 3, 4 이렇게 4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푸가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푸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순서대로 1이 레드 들어가고, 2가 옐로우로 들어가고, 3가 그린으로 들어가고, 4가 화이트로 들어가고, 그 뒤에는 없죠, 지금? 블랙. 블랙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undefined, 없다 라고 찍힐 겁니다.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까지 찍히고 5가 지금 5번째, 5번째가 없죠. 5번째가 없어서 블랙은 undefined 라고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ull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null.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null이라고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null도 구조분해 할당이 된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DN 예제 중에 이제 변수값 교환하기에 관련된 예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일단 세미콜론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자바스크립트 할 때 뒤에 세미콜론 잘 안 붙이잖아요. 자동적으로 많이 잘 붙여주니까. 근데 요거는 변수값 교환하기 요 로직은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테스트 환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서는 세미콜론을 안 붙여주면 아예 에러가 떠버리고, 여기 세미콜론을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씩 해가지고는 잘 되는데, 세미콜론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변수값 교환하기는 뭐 간단하죠. A, B 선언하고
A, B에 B, A를 이렇게 거꾸로 넣어주는 거죠. 뭐 그냥 변수 순서만 바꾸면은 값이 교환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 리턴 값. 이제 여기 array 리턴 펑션이라는 제가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는 1, 2, 3, 4라는 배열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얘가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1, 2, 3, 4가 A, B, C, D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리액트 같은 거 할 때 유즈 스테이트나 뭐 유즈 이펙트 같은 거 쓰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죠. 유즈 이펙트, 유즈 스테이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받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받는 식으로 받는 거. 리액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규식을 이제 활용한 방법 예제가 여기 또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런 예제가 있어서 이 예제를 제가 한번 좀 넣어 봤는데요. 정규식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은 제가 정규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해설을 해 드릴게요. 정규식에서 이렇게 소괄호를 쓰잖아요. 소괄호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룹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룹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룹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규식을 이렇게 실행하라 그러면은 EXEC를 쓰는데, 얘를 쓰게 되면은 얘가 리턴을 배열로 해주는데 그 배열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제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는데, 얘를 일단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좀 옮겨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해왔고요. URL 정규식으로 이제 할 URL, 그 다음에 EXEC 하고 요 파스된 URL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면 정규식 EXEC가 이제 파싱을 해준 건데, 이 배열로 첫 번째는 요 URL 있죠. 요 파라미터로 들어갔던 요 파라미터를 전부 다 이렇게 첫 번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아까 전에 하나, 둘,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그룹에 대한 요 결과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URL의 프로토콜이 뭐냐를 알고 싶으면은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메인을 알고 싶다. 이 부분이 이제 도메인의 그룹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메인을 알고 싶다. 그러면 2번지에 있는 걸 가져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URL 부분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3번지에 있는 거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정규식에서 이제 그룹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턴 형태를 그룹별로 이렇게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URL에서 첫 번째는 요거라고 했죠.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콤마만 찍은 거예요. 콤마만 찍고 변수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안 쓰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뭐랬죠? 첫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프로토콜만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만약에 구조분해 할당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변수명으로만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제 passed URL 1번지에 있는 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얘가 바로 프로토콜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URL 파싱 해가지고 뭔가 이용을 할 때 이렇게 아예 그냥 배열로 구조분해 할당 받아서 딱 그냥 받아버리면 편하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조분해 할당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한번 구조분해 할당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브젝트에서 구조분해 할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런 유저 오브젝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아이디랑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s verified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우측에 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배열에서는 그 순서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름을 맞춰줄 필요가 없죠. 그냥 순서만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오브젝트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할 때는 그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요 키 있죠. 요 키를 꺼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꺼내오겠다. 그래서 얘랑 얘 이름이랑 같아야 되고, 얘 이름이랑 얘 이름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키만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요 키에 있는 42를 여기에 꺼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오브젝트에서 구조분해 할당 기본 사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뭐 꼭 그런 분들이 있죠. 난 좀 다르게 쓰고 싶어. 그런데 일단 가져와요. 아이디로 가져오는데 얘를 다른 변수명으로 쓰고 싶다 했을 때 콜론 찍고 뒤에다가 사용할 변수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이름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지금 맞춘 거고 이지 베리파이드 맞춘 거예요. 일단 가져오고 얘가 가져왔을 때 변수명은 os를 쓰겠다, seq를 쓰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임을 하나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 유저 객체에는 네임이 지금 없죠. 없을 때는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 디폴트 값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닉 부분을 볼게요. 닉. 지금 이 name이라는 속성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 유저에는 name이 없었어. 근데 이제 name이라는 거가 있든 없든 일단 가져올 때 nick이라는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거고, 사용을 하는데 값이 없으니 디폴트 값으로 foo를 사용하겠다 해서 foo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분해해서 받기라는 부분인데요. 요런 거는 많이 쓰면은 그 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뷰3 공부를 할 때 프랍을 이렇게 구조분해해서 받는 그런 거를 좀 보신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라미터로 이제 객체를 넘긴단 말이죠. 객체를 이렇게 넘기는데 여기 보시면 유저 풀 네임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있고 이 파라미터로 이렇게 구조분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를 받겠다. 그러니까 객체로 이렇게 유저가 톰으로 여기 객체로 넘겨진 거죠. 넘겨진 것 중에서 나는 풀네임만 쓸 거야 라는 뜻이죠. 지금 괄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요거죠. 그래서 유저에서 풀네임만 가져올 거야 라는 뜻이고, 이 풀네임을 함수 내부에서는 nick이라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뜻이고, 얘가 nick이라는 애가 없을 때는 디폴트 객체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풀네임이라는 게 undefined, 널도 구조분해를 받게 된다고 그랬죠. 널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이 풀네임 자체의 속성이 프로퍼티가 없을 때 nick이라는 변수에는 이와 같이 디폴트 객체를 할당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nick이죠. nick.firstname. 지금 이 유저가 여기에 들어온다면은 풀네임이 이 nick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nick의 firstname과 lastname 이 두 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jane do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콘솔에 찍은 실행 결과는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2는 지금 풀네임이 없죠. 여기 풀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네임이 없어서 이 nick이라는 변수에 foo바가 들어가겠죠. 여기 foo바, 요 디폴트 객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예상 결과가 foo바로 찍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처럼 제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저2는 풀네임이 없어서 디폴트 객체가 nick에 들어갔고 foo바가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리미티브 값을 이제 구조분해 할당해 보면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A에 들어갈지 투픽스에 들어갈지 어떻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실행해 보면 뭐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너를 이렇게, 뭐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MDN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할 때 뭐 A는 널 뭐 이렇게 할당하잖아요. 예, 할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조분할 할당, 그러니까 이제 대괄호나 이제 그 브레이스로 이렇게 감싸는 구조분할 할당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 선언할 때 널을 할당하는 것처럼 널을 할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브젝트에서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그 상속을 받은 프로퍼티가 이 프로토라는 키 안쪽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오브젝트 객체 셀프라는 객체의 프로퍼티가 1, 2, 3이고 얘는 이제 뭐 프롯이라는 프로퍼티를 받은 뭔가를 이제 상속받아서 프로토에 집어넣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 프로퍼티가 있는 이런 객체를 구조분해 할당하면은 상속받은 프로퍼티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롯이죠.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얘를 안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는데 프롯이라고만 적었는데 요 프로토 안쪽에 있는 프롯이 그냥 그대로 꺼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조분해 할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고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구조분해 할당은 자유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이렇게 MDN을 보다가 이런 예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법에 소괄호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덮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괄호를 왜 붙여뒀는지에 대해서 이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A하고 B라는 것이 여기 A 있고 B 있으니까 얘 오브젝트가 A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B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얘를 이렇게 콜론 찍고 여기 뒤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변수명 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변수명으로 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numbers 0이라는 요 변수가 여기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는 이 numbers 안에 값이죠. 예. 0에 1을 꺼내서 여기다 넣겠다라는 의도로, 개발자는 그런 의도로 작성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지금 변수 선언하는 const나, 그렇죠? 네, 지금 소괄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 앞에 const나 let 뭐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변수 선언하는 이런 게 없을 때 브레이스만 찍게 되면은 그냥 블록으로만 얘가 인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블록으로 인식하지 않고 얘가 실질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려면 밖에다가 소괄호를 감싸줘야 된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소괄호로 감싼다고 하는 것은 실행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소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세미콜론 붙이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활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겁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려면 이렇게 괄호를 붙이고 세미콜론도 붙여줘야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조분해 할당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